오늘은 골조 공사가 끝이 나가지고 이제 바닥이랑 외벽 자재 이제 견적 좀 받아보러 가는 길이에요. 바닥 같은 경우는 뭐 바닥 각관으로 장성 깔고 그 위에 뭐 데크 시공을 한다거나 아니면 OSB 합판 붙이고 뭐 그 위에 뭐 다른 시공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끝이 나겠지만, 이제 일단은 각관을 어떤 걸 쓸 거냐면 50 곱하기 50 각관, 요거 가격이랑 필요한 양이랑 해서 사장님하고 좀 깎아달라고 또 얘기하러 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중요한 거는 판넬 사러 가는 길이에요. 판넬 견적을 좀 받아볼 생각이거든요. 기존에 뭐 주거 형태로 많이 쓰는 거는 이제 벽 같은 경우는 150T 이상, 지붕은 뭐 225T 이상, 뭐 요런 걸 이제 다들 얘기들을 하죠. 그 외에 이제 벽을 나는 더 두껍게 했다 그러면 안쪽으로 더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 창고니까 그렇게 두꺼운 거 쓸 건 아니에요. 그냥 한 50T, 50T 정도 그냥 외벽으로 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색깔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종류는 어떤 게 있는지, 요거를 좀 찾아보고 견적도 좀 받아보고, 이때 뭘 또 받을 수가 있냐면, 이 판넬에 대한 정보를 잘 몰라도 괜찮아요. 가서 내가 원하는 걸 고르면 거기서 상담을 해주기를, 요거 요렇게 붙이고 요렇게 붙이고 막 이러면 필요한 부자재가 있어요. 네, 필요한 부자재도 판넬 회사에서 나 이렇게 할 건데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부자재까지 다 얘기를 해줍니다. 견적 뽑을 때니까 같이 나오는 거죠. 부자재라고 하면 뭐 지붕 같은 경우는 용머리 있죠. 용머리 있고, 안쪽 내부 캡 있고, 외부에 오징어 코너 같은 경우는 오징어 코너 있고, 엘바, 뭐 유바, 의자바, 뭐 요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하지, 몇 개 필요하지, 뭐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일단 가서 상담 받으면 다 해결됩니다. 가볼게요. 네, 지난번에 왔던 길이라 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죠.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마스크를 썼어요. 아무래도 제가 찾아가는 입장이니까, 그쵸? 근데 이쪽 지역에는 아직 코로나로 인한 사고는 없거든요. 그런 것도 없는데, 그래도 요즘에 마스크 쓰는 게 예의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각관 사러 온 거 중에 오늘 저기 본다 그랬죠. 50에 50 각관. 그게 데크 시공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면, 데크가 뭐냐 하면, 저 사장님 서 계신데, 사장님 또 나오셨네. 저기 사장님 서 계신데 지금 저 바닥 있죠? 저거를 데크라고 해요. 근데 베란다나 뭐 이런 데도 데크 시공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 50에 50 각관 쓰시면 돼요. 네, 이제 내려볼게요. 네, 오늘도 이제 상담을 잘 받고 좋은 가격으로 또 해주셨어요. 몇 개를 샀냐면 50에 50각 6m 이게 하나죠. 그거를 50개 샀어요. 50개. 바닥에 까는 게, 이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큰 골조 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 작업을 해보면 잘잘하게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요. 예. 예, 비용이 생각보다 뭐 큰 것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잘잘한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상하게 이게 돈이 많이 생각보다 깨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어떤 자재를 선택하느냐, 어떻게 공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적 차이는 발생을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적게 들이면서 좀 튼튼하게 요렇게 하는 게 모두의 꿈이죠. 그죠? 요거 하려고 사실 이제 발품 팔고 열심히 공부하고 자료 찾아보고 이러는 건데, 그래도 아예 안 들어간다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되겠죠. 네, 들어가긴 들어가요. 꽤 많이 들어가요. 골조할 때 시간이 만약에 하루 걸렸다 그러면 실내 인테리어는 2배 걸려요. 비용도 2배 가까이, 1.5배에서 2배 정도 실내 인테리어 그만큼 들어가요. 그러니까 막 외벽만 해놓으면 다 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실제 인테리어를 해보면 실제 돈이 더 들거든요. 시간도 더 들고, 그거를 고려를 많이 안 하시는 경우가 이제 처음 하시면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업자분들한테 견적을 한번 받아보면 뭐 창고처럼 그냥 하나 짓는데 평당 뭐 한 200 불러요. 200만원 정도. 근데 실내 인테리어 이제 하려고 딱 부르면 평당 250에서 400까지 불러버리니까, 뭐 평당 실내 인테리어가 더 들어 돈이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 작업을 해보잖아요. 실제 작업을 해보면 실내 인테리어가 자질구레하게 엄청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자재도 많이 들어가고 손도 많이 가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직접 해보면 실내 인테리어 할 때 돈이 더 든다, 시간이 더 든다, 이걸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 했었거든요. 이제 처음에 이렇게 골조 세우고 벽 붙여놓고 외벽 붙여놓으면 끝날 줄 알았어요. 끝날 줄 알았는데 말 그대로 그냥 창고로 쓰면 끝나죠. 그냥 창고로만 쓰면. 근데 사람 마음이 그런가요? 어디 좀 내 창고는 좀 예쁘고 싶고, 뭐 요런 공간 또 다르게 좀 써보고 싶고, 뭐 그렇다 보니까 이제 투자가 들어가는 거겠죠. 거기에다 이제 주택 시공을 한다. 주택 시공을 할 때가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렇게 이제 돈이 들어가요. 뭐 평당 250에서 많게 부르시는 데는 뭐 한 400 이렇게까지도 부르시는데, 어휴, 10평만 돼도 200만 잡아도 10평만 돼도 2000이에요. 맞나? 실내 인테리어가? 오, 맞네. 엄청 비싸죠.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실내 인테리어 하는데 뭐가 그렇게 오래 걸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정도 든다라는 거, 요거를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지금은 다른 거 만들 게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저 건톱에 들리러 갑니다. 이따가 판넬 가게 들어갈 때 또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네, 판넬 가게 이제 가고 있는데요. 점심시간이 겹쳐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점심시간 따로 없으시다고 오시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가는 길이에요. 비가 갑자기 내리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골조 작업을 막 했었잖아요. 용접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용접할 때 이런 빗물, 뭐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제 습 때문에 물기가 막 생기죠.
그런 거에 대한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4년 전에. 근데 이제 막 용접을 하다가 어느 날 아침이에요. 아침에 막 이제 물기가 있는데 매달려서 용접을 하느냐고 겨드랑이에다가 철근 하나를 딱 끼고 용접을 했는데 여기 물기가 있었나봐요. 용접을 딱 하는 순간 전기가 이쪽으로 해서 심장 쪽으로 쥐익 하고 오더라고요. 와, 그때 깜짝 놀래가지고, 아, 이게 비 오는 날이나 물기가 있을 때는 용접을 하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한번 되게 놀란 적이 있어요. 그 비도 또 사람 욕심이라는 게, 아, 저거 하나만 더 붙이면 되는데, 근데 비가 막 여름 같은 때는 게릴라성으로 막 비가 오잖아요. 아, 이게 그칠까 안 그칠까 막 이런 고민도 하게 되고 욕심도 부리게 되고 그래가지고 하나를 더 했단 말이죠. 그랬다가 비가 엄청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용접봉이 다 젖었어요. 못 쓰는 거죠. 예. 아, 참. 어쨌든 물기가 있을 때 용접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제도 욕심을 좀 부리긴 했는데 다행히 제가 운이 좋아가지고 비가 다행히 멈춰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긴 했는데, 그렇게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일일수록 욕심을 부리면 안 되고 천천히 느리게 가면 어떻습니까? 뭐 이런 생각으로, 내일 하면 어떠냐 뭐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판넬 가게를 제가 한 언제야? 2017년 겨울에 12월 달에 갔었죠. 2017년 12월에 가고, 그 이후에 1년 뒤에 또 한번 갔구나. 실내 이제 칸 나누냐고, 실내 칸 나눌 때 또 판넬 사러 한번 갔다가 지금 한 2년 만에 또 가나봐요. 2년 만에 가는데 되게 설레요. 설레어요. 판넬 가게, 거기 이제 상담을 엄청 잘 해주시거든요. 귀찮을 법도 한데 요렇게도 내주세요, 저렇게도 내주세요. 제가 사실 되게 피곤하게 만든 스타일 같아요. 예, 그랬는데 장사를 잘 하시는 거죠. 그걸 다 이렇게 해주시니까 설명도 잘 해주시고. 판넬 가게 처음 가는데 잘 모른다, 그거 상세히 물어보세요. 예, 궁금한 거 다 알려줍니다. 가볼게요. 제가 예전에 판넬 가게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우리나라에는 한 3가지 판넬 회사가 유명하더라고요. 뭐 A 판넬, 아리랑 판넬, 그리고 좋은 판넬, 이렇게 3가지가 유명한데, 제가 다니다가 제가 다니는 곳에 좋은 판넬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물론 뭐 다른 판넬도 들어가 보긴 했는데, 이 좋은 판넬 갔는데 여기 되게 친절하게 해주세요. 우연찮게 길 가다가 본 거예요. 갑자기 꺾었어. 오랜만에 와가지고 길을 약간 헷갈렸습니다. 아까 전화했더니 저 다른 데 계신다고 30분 뒤에 도착하신다 그랬는데, 도착. 이거 보이시죠? 판넬 여기 엄청 많아요. 두께별로 다 있고. 일단 내려서 한번 볼게요. 네, 지금 판넬 가게 왔는데요. 잠시만요. 자, 여기가 사무실입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뭐 주차 편하신 데다 하시고, 여기 사무실이거든요. 딱 도착하시면 여기 사장님이랑 뭐 일하시는 직원분이랑 이렇게 오셔서 맞아 주실 거예요. 그러면 상담은 요 안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쪽에 보면 구경할 게 엄청 많아요. 뭐 여기 같은 경우 하나씩 볼까요? 유바네, 유바. 아연 유바. 저쪽에서 봐야겠다. 아연 유바예요. 사이즈가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뭐 한 100T짜리 150T인가? 요거는 100T, 얘는 75T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얘가 오징어 코너라는 거예요. 아니다 이거는 저기 박공 돌출형. 그래서 상부 이제 마감을 친 다음에 이제 지붕 있죠, 지붕이 이렇게 이제 내려오겠죠. 그럼 끝에다가 얘를 이렇게 씌워서 피스 체결을 해서 조립을 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아연 유바는 비나 물에 강해요. 그리고 여기 얘네도 이제 코팅은 돼 있기는 한데 보면 약간 약해요. 얘네는 뭐 벽 쪽이나 상부, 판넬의 상부나 이제 벽 쪽 하부에 쓰는 경우도 있긴 한데 뭐 상관은 없어요. 본인이 이제 선택하는 거니까. 요 날개 길이도 있거든요. 요 날개 길이도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정해져 있는 사이즈가 있긴 한데 그 사이즈 안에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요 은색 유바나 뭐 이렇게 아연으로 이렇게 도금되어 있는 게 좋더라고요. 물에 강하니까. 한번 둘러볼게요. 보통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골조가 끝나고 나면 판넬로 이렇게 일반 판넬이죠. 일반 판넬로 이제 벽을 하거나 칸나눔을 하거나, 얘는 지금 뭐 한 50T짜리인데 100T에서 150T 이거 두꺼운 것도 있어요. 저쪽에 보면 두께별로 다 있거든요. 두께별로 다 있으니까 본인이 선택하는 거 선택을 해서 이렇게 벽을 얘네 일반 합판으로 한 다음에 외부에 다른 걸로 이제 또 외벽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모양이 있는 거를 선택을 해서 저는 딱 봐도 판넬이구나 알 수 있죠. 근데 요즘에는 요걸로 이렇게 내벽 해주면, 내벽이 얘도 외벽이죠. 어떻게 보면 외벽 해주고 그 밖에다가 막 돌 쌓고 벽돌 쌓거나 뭐 아니면은 다른 공법으로 외벽을 하죠. 그러면 안에 판넬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몰라도 될 정도로 좋은 이유가 뭐냐면 단열이 잘 돼요. 스티로폼 있죠. 위아래 이제 철판 붙어 있죠. 그러니까 시공만 실수하지 않고 제대로 하면 얘만한 단열재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실내에도 뭐 굳이 그냥 판넬 저 위에다가 본드 칠하고, 이게 내벽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벽이면 본드 칠하고 그 위에다가 이제 바로 석고보드 쳐버리면 되거든요. 석고를 쳐버리면 그냥 실내 벽처럼 쓸 수 있어요. 석고 뚫고 뭐 구멍 뚫을 일이 있으면 석고 뚫고 판넬 뚫고 해서 사용을 해버리면 되니까, 특별하게 뭐 다른 시공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 예. 뭐 나무를 하고 싶으면 저 판넬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나무를 쳐야 되니까 뭐 한치각 같은 걸로 골조 잡죠.
그 다음에 이제 루바 시공 쫙 해버리면 편하고. 제가 뭐 많은 걸 해본 건 아니지만 이렇게 판넬을 썼을 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든 꾸미기가 좋다. 네. 이제 다른 판넬 모양도 좀 보러 갈게요. 자,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닌데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열심히 얘기하죠. 보여드리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일단 이제 공사를 안 해보신 분들이나 공사를 해보신 분들이나 궁금한 건 있을 수 있거든요. 궁금한 건 전문가에게 여쭤봐야 됩니다. 오, 오랜만에 들어와 봅니다. 한 2년 만에 들어와 보는데 엄청 많죠? 여기 오셔가지고 내가 몇 미터에 몇 미터 판넬 시공할 건데 필요한 부자재 어떤 거 있는지 이런 거 물어보면 여기서 정확하게 뽑아 줍니다. 견적 받는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일단 견적을 받아 보세요. 그래야 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견적도 안 받아보고서 뭘 하려고 앉아서만 있어봐야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 판넬 전용 해가지고 이렇게 문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띠용. 오, 자, 이런 거 많이 보셨죠? 판넬 가격 뭐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판넬 전용. 이제 보통 유리 같은 경우 창문 있죠. 얘는 이렇게 홈이 파여져 있죠. 그래서 판넬 사이에 이렇게 꽂아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데 시공하는 데 보면 이렇게 꽂아서 쓰는 게 아니라 여기가 이제 완전 다 막혀져 있죠. 그래서 판넬을 그냥 다 뚫은 다음에 다 뚫어 놓고 이제 끼워 넣는 형태인데, 얘는 판넬을 미리 재단을 해서 조립식으로 탁탁탁 꽂아 들어가야 돼요. 저는 이렇게 꽂아 넣는 걸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 건 뺄라 그러면 여기 판넬 다 잘라내야 될 거예요. 하지만 계획이 다 돼 있다면 이런 것도 사용을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피스까지 다 알려주세요. 피스가 어떤 게 있는지, 여기에는 어떤 걸 쓰면 좋은지 한번 방문하셔서 직접 상담도 받고 견적도 받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방화문 있다고요? 오, 여기 있다. 자, 여기는 방화문 샤시하고 다 있죠. 저도 요거 사가지고 저희 창고하고 주택엔 창고 제가 지을 때 요거 이제 같이 시공했거든요. 얘도 저는 처음부터 계획을 다 했습니다.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 여기다 이제 판넬을 꽂아서 쓰는 형태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일체형처럼 되는 거죠. 나중에 꽂은 다음에 실리콘만 딱 마무리하면 물도 안 새고 아주 좋습니다. 제가 쓴 창문, 지금 제가 옆에 있던 그 건물에 쓰는 창문인데 사이즈 원하는 대로 다 나옵니다. 와, 부럽습니다. 저쪽에 보면 다른 것도 보시라고 판넬 사이즈 붙여놓은 것도 있어요. 사이즈가 아니라 이제 디자인 한번 보러 갈게요. 여기 차를 여기다 놓으셨네. 영업시간이 상관없어가지고. 영업시간이요? 찾아오실 때 참. 찾아오실 때 참고해주세요. 영업시간입니다. 일요일, 공일, 휴일. 요건 사이딩이죠. 사이딩. 그리고 요건 메탈 판넬. 건물 고급지게 해놓은 데들 보면 이런 메탈 판넬들 쓰죠.
그리고 이게 톱니인가? 톱니. 아, 이름이 하도 다양해 가지고 어쨌든 디자인을 한번 보시라고 제가 저쪽으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C형, 이게 C자처럼 생겼다 그래서 저는 이 C형 썼어요. 근데 색깔은 요 색깔? 요게 징크구나. 그지? 요게 징크예요. 맞죠? 요건 사이딩 징크. 여기 있다. 내가 쓴 거. 우리 건물은 요거하고 요거는 코일이 좀 두꺼워서 일반 판넬보다 가격이 좀 더 비싸요. 근데 요 색깔이 인기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메탈 실버인가? 저게 메탈 실버 같죠? 그죠? 네. 요게 메탈 실버 같아요. 느낌 비슷하죠? 이 파란색 떼고 요거 두 개 비슷하죠? 예. 네. 요번에는 요걸로 해볼까 합니다. 코일이 특별히 두껍지는 않지만 비용이 약간 저렴하면서 비슷한 느낌을 낼 수 있는, 네, 제 생각입니다. 판단은 본인이 직접 하셔야 돼요. 네. C라인이 많이 나가나 보다. 종류가 제일 많네. 오, 좋죠? 규모가 크다. 저 건너편에 우와, 건너편에도. 아까 사장님하고 말씀드려봤는데 더 넓어지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잘 되니까 저도 좋네요. 보이시죠? 네. 아니 먼저. 이제 지금 아까 소개시켜 주신 곳이 계세요. 뭐 제가 하려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곳에 이제 비슷한 색상을 볼 수가 있다. 이제 저쪽으로 한번 가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제 책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로 보는 거하고는 또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처 시공한데 요런 데를 한번 주소도 몇 군데 알아봐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는 진짜 그 건물을 그 색깔이 똑같은지 보러 가보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 네. 이게 우리 거는 똑같이 한 거네. 이게 우리 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요? 똑같이 한 거야. 하부는 의자 베이스 있었구나. 저게 의자 베이스야. 봤어요? 물이 들어갈 일이 없죠. 건물 잘 지었다. 물바지를 해야 돼. 물바지를 안 했더니 건물이 얼룩져가지고. 판넬 시공하실 때 지붕 공사 하신 다음에
후레싱, 그러니까 마감 처리를 후레싱으로 하시는 경우도 계신데, 그러니까 캡이죠. 지붕 캡을 씌우는 경우도 있고, 캡을 안 씌우고 그냥 저렇게 물바지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물바지. 예. 물바지가 후레싱으로 마무리 짓는 것보다 물바지로 마무리 지면 그 스티로폼 안 보이거든요. 스티로폼 안 보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물이 흘렀을 때 건물 외벽으로 안 흐르기 때문에, 뭐 비가 옆으로 내리면 뭐 흘러내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붕에서 흘러내리는 거는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건물 외벽이 깨끗하게 쓰려면 저걸 해야 돼요. 물바지. 제가 지금 물바지 안 해가지고 엄청 후회하고 있거든요. 그때는 제가 또 너무 경험이 없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어떤 분이 제가 지은 건물 보시고 댓글에다가 언젠간 물바지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랬는데, 와, 그거 진짜 와닿더라고요. 이래서 그 말씀을 하셨구나. 그래가지고 돈 좀 생기면 물바지 시공할 겁니다. 네. 하여튼 오늘 보려고 했던 각관이랑 저 판넬, 샌드위치 판넬 사실 오늘 샌드위치 판넬이 컸죠. 네. 거기서 견적을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 네. 여러분들도 너무 이렇게 어려워하시지 마세요. 편하게 방문하셔서 편하게,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 만나러 갔는데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네. 어렵지 않게 찾아보고 방문해서 상담 받아보십시오.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는 이제 영월로 돌아갑니다.